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중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에 만족할 줄 알면 그곳이 행복한 곳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이는 곧 불행한 곳이니라. 나쁜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알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모르면 힘든 삶을 살게 되죠. 행복은 소유를 늘림에 있지 않고 욕심을 줄임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의 만족도도 더욱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만족과 감사를 찾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는 일이 행복하다. 성경에 보면 볼수록 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남을 칭찬해 주면은 거기서 행복도 나오고 또 보람도 느끼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것보다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행복한 줄 아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살면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비쳐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 청취자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한숙향 세무사님입니다. 네, 세무사이신 한숙향 권사님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서장도 하시고 국세청 조사과에도 계시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고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러면은 세무 공무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동기가 뭐예요? 제가 1977년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가 부가가치세가 막 시행되던 초창기라서 이제 국세청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러시면서 집안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데 가사가 기울어지고 네, 그래서 저희 오빠하고 둘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가 포기를 했더니 둘째 오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다 준 공무원 시험 응시 원서가 오늘 제가 국세청에 들어간 계기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오빠 하나 공부시키고 나는 희생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비해 주셔서 세무서장까지 여자가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직장보다 여자의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직장이지요, 거기가? 대우가 좋지 않다기보다 약간 좀 국세청이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봐야 편견이 되겠죠. 있죠. 네, 그래서 여자에 대한 편견. 편견이라 그러면 또 제가 저희 국세청 몸담은 몸으로서 일단 다른 데보다 좀 보수적인 직장인 거는 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인 데서 그래도 권사님이 서장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업 뭐 회사가 많이 바꿔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국세청이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조금 이제 양성평등의 정부 시책에 맞아서 그 또 전 업무도 옛날에는 주로 외부 활동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직접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국세 통합 시스템이라고 전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많이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대로 됐고요. 또 국세청 업무가 사실 보면 여성에게 적합한 업무입니다. 섬세하고 또 꼼꼼하고 하는 여성의 특성상 맞는 거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요즘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머리가 좋으니까 네. 사관학교에도 여자들이 1등으로 들어가고 판검사도 여자들이 다 1등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천하 여자의 세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세무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장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권사님께서 이 세무 공무원으로 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네. 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참 세무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었을 거다 느끼는데
뭐가 어려웠고 뭐가 좋았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직원들을 주로 내근에서 남성 직원의 보조 업무만 했던 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래도 국세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니까 같이 국세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안 줬을 때가 가장 좀 힘들었고. 힘들었고요. 또 반대로 가장 좋았던 것도 저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에 여성에게도 업무를 주어져서 똑같이 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거에 저도 그때가 참 좀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세무서장님, 목사님 말씀대로 세무서장님까지 갔었다는 거가 가장 거기에 대한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 세무서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썩 긍정적인 건 아니고 부정적인 많은데 네, 세무 사찰을 받는다. 뭐 정기적으로 받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또 뭐 특별 세무 사찰을 받는다. 그럴 때만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여성이 조사 인력에 투여가 되면서부터 그 부분은 좀 많이 합리적이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이 와서 보면 여성이 조사국에 처음 투입을 됐을 때부터 여성이 오니까 그래도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해서 많이 본인들이 잘못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납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해외에 예를 들어 자금을 도피했다. 이제 이런 걸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국세청 세무서의 업무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권사님은 그 세금을 엄청 많이 걷어들였을 거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아껴 써서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참 내 세금 잘 썼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세금 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낭비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요. 그런 거를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국세 공무원으로서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은 진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으로부터 기꺼이 받아서 그걸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국민들이 기꺼이 납부하는 거를 저희가 징수를 해왔으면 또 사용도 국민들이 기뻐서 내가 낸 돈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낭비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그 예산을 좀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제가 한 400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낭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 마음가짐으로 이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 국민들이 골고루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내가 낸 세금이 국가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 국세청도 그래서 전에는 그냥 세금 징수 기관으로만 했는데 요즘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몇 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수고를 하셨어요? 제가 총 공무원 생활은 39년 5개월 했고요. 국세청에서 근무는 39년 2개월 그러니까 그건 39년 3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명예 퇴직. 퇴직을 하시고 예. 은퇴를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은 청담역 근처에서 세무법인 다은 청담지점이라고 세무사로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사들은 우리 청취자들이 잘 모르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세무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운 같은 데다가 맡겨서 네.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걸 도와드리고 그러한 업무지요, 그게? 네, 그렇죠. 그 세무서에 이제 자기 사업한 실적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경비는 어떻게 써야 됩니다. 하는 거를 이제 장부 정리를 해서 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쓴 거를 그 기장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이만큼 납부하겠습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일반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국세청의 세무는
일반인들이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이 경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법에서 조금 이제 전문가로서 발휘 지식인데요. 그 부분들을 세무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권사님이 오픈한 그 사무실이 네. 꼭 그 첨당동에만 해당됩니까? 전국 아무 데서나 가도 됩니까? 전국 아무 데서나 다 해당됩니다. 연락하면은 네. 도와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청취자들이 나는 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좀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찍으면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보면은 세무법인 청담 다원지점하고 치면은 나오고요. 또 우리 세무사 홈페이지에 가서 세무사 검색을 하면 제 인적사항에 있죠. 세무사들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물론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39년 3개월을 근무를 했지만 정부 입장하고 또 납세자 입장하고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으로 신분 마감하고 이제 납세자를 대변하는 납세자의 어려운 점, 또 몰랐던 점을 대변해주는 대리인으로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게 사실 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이게 매년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를 세무 대리인들이 국민들이 몰라서 납세자가 몰라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무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내가 봅니다. 이제 치킨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네. 그것도 곧잘 되더라. 그래 이제 세금은 또박또박 내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도와주시면은 세금도 낼 뿐만 아니라 낸 세금도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 세무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인정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점점 늘어나겠죠. 복잡하니까 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전국에 이 세무사 사무실이 많지요. 네, 많습니다. 예. 그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 기업 입장에서 네. 이걸 다 해 주시면은 네. 늘 믿고 또 그 사람이 여기 가보니까 좋더라. 너도 거기 가서 한번 해봐라.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항상 세무조사 받을 적에는 엄청 겁을 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겁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기업을 시장 사정을 잘 알아두고 세무사님을 선택을 하셔서 같이 자문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면은 다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세무사 한숙향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은 청담지점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그럼 가족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남편과 저 이렇게 둘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혼 초기에 태희 축복도 한 번은 주셨는데 제가 좀 어리석게도 업무 위주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애가 한 번 사산되고 나서부터는 애가 생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좀 둘이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신호신가 보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둘이서 퇴직 후에도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면서 지내는 거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남편 입장에서 말이에요. 네. 세무공무원 하면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뭐 부인이 10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저녁 밥도 안 해놓고 혹시 뭐 의견 충돌해본 적은 없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죠. 당연. 저희 남편도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되기는 먼저 말씀드리면 국세청 제가 본청에 근무했을 때인데요. 그때 제 옆에 근무하던 분이 소망교회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소망 남성교회에 저희 남편 남성교회 같이 동료하고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동료를 저한테 남성교회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줘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서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할 때 공무원이라서 빨리 퇴근할 줄 알아서 이제 결혼을 결심을 했는데 퇴근해 보니까 맨날 늦거든요. 남편보다 더 늦으니까
좀 불평불만 많이 토론해서 제가 그 방법을 생각해 둔 거가 제가 국세청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대신 내가 아침밥은 거르지 않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퇴직할 때까지 그 약속은 좀 지켜서 그거는 잘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 초기에는 뭐 아무리 늦게 퇴근하고 와도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차려주고 아침을 같이 먹고 대신 점심 저녁은 각자 해결하라. 이래서 남편도 많이 이해해주고 또 저를 그래도 가장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사님 뭐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세무 공무원이었다고 그러죠. 네,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4배를 갚겠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 회개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속일 수도 없지만 옛날에는 인정과세라는 게 있죠. 그냥 세무서원이 나가서 당신 이만큼 장사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정확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서로 내고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조금 집어줄 테니까 이것 좀 봐서 좀 적게 저기 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삭개오도 옛날에 충분히 그랬을 거라구나. 그런데 그 사람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 내가 4배 갚아주겠다. 사실 세무공무원으로 오해도 많이 받게 돼 있었어요. 그때 상황에 보면은. 네.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속일 수도 없죠. 지금은 또 이 크레딧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 크레딧 카드를 카드를 하는 건 쓰면. 다 보고가 네. 되죠. 네, 다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도 있죠. 네. 뭐 인정과세라는 게 없죠. 예. 네, 요즘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절에는 저희는 여직원은 좀 내근만 하는 데서 직접 부가 업무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옆에서 좀 본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국세 통합 시스템이 되면서 거의 전산으로 모든 자료가 다 얻어오다 보니까 이제 근거 가세에 의해서 가세를 한다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좀 세무부 대리나 국세 공무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근거 가세 자료 다 와서 하지만 이게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돼야 되는 건가 안 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미국의 지금 대통령은 트럼프는 국세를 안 냈잖아요. 네. 자기가 똑똑해서 안 냈대요. 왜?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뭐 저기 했겠죠. 그러나 사실 세금은 우리들이 내야 할 의무고 또박또박 우리 최 아나운서도 네, 뛸 네,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럼 그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고 또 세금은 꼭 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이고 그 다음에 장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국세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미국은 4월 달만 되면은 엄청 바빠요. 이 세무사가 네. 왜 이걸 다 그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일찌감치 중소기업이나 가게 하는 사람들이 또 식당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거를 안 하면은 빨리 권사님 찾아가서 다은 네.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일정한 저희도 이제 직원들이 일한 대가로 조금은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낸다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 자기가 정신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네. 세법을 모르고 또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럼 이제 저희들이 흔히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세금 안 내면 집달리가 와가지고 뭐 빨간 딱지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 세금을 안 내서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는 수단이니까 예.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좀 침해하면서까지 공적인 적법하게 재산을
그러니까 저 국가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민으로 봐서는 무서운 일이죠.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39년 넘게 근무하시고요. 지금은 명예퇴직하시고 다은 청담지점 대표를 맡고 계신 세무사 한숙향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셨었는데요. 그 네.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 네. 국민들의 대부분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세금을 납부 안 하면 또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하게 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가족이나 뭐 주위 친지분한테 돌려서 숨겨놓고 그리고 본인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 형평성을 문제를 위해서 똑같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2년도에 국세청에서 숨긴재산 추적조사팀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실무팀장으로서 초대 팀장을 맡아서 그 업무를 집행하고 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하고 뭐 확대하고 이런 거를 다 주도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숨겨놓은 재산, 그러니까 은닉 재산을 많이 추진을 하고 소송도 제기해서 가져오고 해서 추적 실적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도 국민들도 이렇게 보시면 자기 형평성의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세금 납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하지 네. 않은 분에 대한 거를 담당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권사님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산이 좀 있으면은 자식들한테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생각이죠. 네. 미국 같은 데서는 사회 환원한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독립시켜서 너희들이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 부모들이 좀 재산이 있으면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그 세가 엄청 많이 가져가죠. 몇 프로예요? 대부분 이제 그 부모가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거가 증여세나 상속세 형태로 갈 수 상속세, 있어요. 증여세. 그러니까 살아서 자녀한테 넘겨주면 증여세고요. 자기가 사망을 함으로써 그 자기의 소유 재산이 자식들한테 넘어가는 게 상속세인데요. 그 상속세, 증여세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모의 노력에서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세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뭐 50% 한 반 정도는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물론 세율의 구조에 의해서 좀 구조가 있지만 다른 소득세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세율이 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본인이 벌었으니까 각과에 환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떤 자기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자녀한테로 넘어가니까 그 국가의 순환 차원에서도 자식들이 좀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반 정도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을 높게 근데 하는 것 대부분들 같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인의 정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좀 기부 문화로 많이 가고 자, 부모도 자녀가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키워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자녀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맞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장한 목사님과는 어떻게 인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러니까 5년 전에 남편이 극동방송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운영위원 참석하면서 먼발치를 목사님을 뵌 적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 느낌이 목사님 되게 진짜 쩌렁쩌렁하시다. 네. 저도 닮고 싶다.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요. 네. 제일 그래도 가까이 뵌 거는 그 2006년도인가 제주 극동방송 안테나 뭐 이렇게 설립하는 그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기념식에 했을 때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그 후에도 책이나 이런 것으로 보시다가 올해 극동방송 1월에 이제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매일 아침 목요일 아침마다 조찬 예배 때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제가 존경하던 분을 같이 뵈서 참 기쁜 마음으로 뵈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시게 된 건 제천 제일감리교회? 네.
제가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아주 그냥 시골댁이죠. 네, 그 출세하신 거지. 네 출세했습니다. 서울 국세청에 조사과에 계셨다고 하는 거는 그때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아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아 나 저 국세청에 조사과 아무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저기 와서 자문을 하거나 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납세자하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리면 안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얘기하는 걸 항상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제가 아까 국세청이 보수적인 조직에서 여성으로서 조사국에 남들보다 일찍 저기 선도적으로 진입을 해서 조사 경력이 많은데 국세청에서 여러 각도에서 여성들이 전문으로 특화된 업종에 대해서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여성들만 구성된 조사팀을 조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명 아마존에스 팀, 드림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때 사무관으로서는 조사 경력이 유일하게 저뿐인데 저가 이제 팀장으로 발탁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나갔을 때는 그 납세자들의 일이 저희가 나가서 법대로 저희는 이제 청에서 배려를 해준 조직이니까 아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사 받은 사람들은 좀 세금을 많이 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인정과세 부분들은 저희는 좀 배절하고 우리는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하자는 주의였으니까요. 근데 그 조사 받았던 분들이 제가 요번에 개업을 하고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10년도 그 조직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조사해서 개업 축하한다고 전화를 하시면서 자기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조사를 5년 주기를 또 받았는데 저희한테 조사 받았을 때가 세금 추징을 엄청 더 많이 당했어도 저희한테 받았을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억울한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5년 후에 다시 받았을 때는 왜 이래 좀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들을 때 국민들도 이렇게 이 조사자가 투명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서 그렇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국에서 조사받는다고 하면 큰일 났다. 그런 생각 먼저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전혀 장부에 대한 내가 숨겨놓은 것도 없이 모든 걸 그냥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세무사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50명이고 뭐 30명이 들어닥쳐서 네, 재료 다 가져가고 네. 뭐 30일, 40일 뭐 뒤지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안 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그 세금을 요즘은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뭐 많이 안 내고 숨겨놓은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경직되게 납세자분들께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몰라서 예. 세금 못 내는 일이 있죠. 그렇죠. 모르고 이 법에 의해서 이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도 있지만 네. 또 반대편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나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저희 세무사들이 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예. 이제 그 업체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뭐 정책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뭐 요즘 정권에서 새로 말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저희 세법상으로 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일자리 창출세 공제도 해주는 제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의 묘가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네. 다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은 법을 다 찾아서 다시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파트가 네. 있습니다. 그럼 권사님 이제 제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어디서 교회 지금은 생활하세요?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거기서 봉사를 제가 어느 부분에서 찬양대에서 20년 넘게 봉사하고 네,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94년도에 소망교회 등록을 하고 거기서 세례받고 권사까지 다 됐습니다. 근데 97년도에
소망교회에서 오부 예배를 창설하면서 오부 찬양대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한 20여 년간 찬양대에서 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세무서장으로 승진하고 영동 세무서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여기 찬양대에 쓸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쉬고 나서 다시 2015년도 말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삼부 찬양대로 바뀌어서 삼부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찬양하는 거를 좀 즐겨해서 찬양대 봉사하는 게 가장 기쁘고요. 네. 또 권사회 활동에서 권사 활동이 좀 많습니다. 뭐 권사회 정기 예배도 있지만 연속기도, 뭐 조의 봉사, 결혼 예배 안내 뭐 이런 안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로 활동하고 그 서울의 네. 그 많은 교회 중에 소망교회 나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남편이 저 만나기 전부터 소망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네, 남편 따라서 소망교회 가시고 네. 찬양대 하시고 남편이 남성교회 이제 다니니까 남성교회 또 부부 동반으로 같이 참석하고 저희 남편이 소망교회에 저는 이제 고등부 다니고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할 때는 조금 교회를 조금 안 다녔습니다. 새로 이제 예. 서울에 올라오더니까 마땅한 교회 제가 혼자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못 다녔는데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안 하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권사님 그러면 찬양 많이 부르시고 아실 텐데 어떤 곡 가장 애창하세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찬양대니까 다른 CCM 곡 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찬양곡으로 무슨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네. 저는 즐겨 부릅니다. 예. 그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네, 저는 주로 시편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은 다른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좀 권사로서 부끄럽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핑계로 해서 많이 성경을 계속 접하는 게가 남들보다 조금 소홀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항상 시편은 즐겨 읽었습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식 하고 할 때도 기쁜 마음에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필사를 하고 했고요. 지금 제가 가장 좀 즐겨 읽는 거는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사이 뭐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거를 항상 암송을 하면서 저는 그걸 즐겨 있습니다. 뭐 세무서원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나눌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학원에서 고시 공부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고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때때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또 요즘에 체력이 딸려서인지 공부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자주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목사님 혹시라도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힘들겠죠. 예. 기도해 줘야지. 예, 좋은 열매 있을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TV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무사 한숙향 권사님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커리어 우먼으로 또 성공적인 그런 또 삶을 사셨는데요.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또 직장 여성분들 또 일하는 어머님들 많이 있으신데요. 또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여성 요즘은 양성 평등이 많이 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겁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내가 왜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주셨으니까 여성으로서의 강점이 무엇인가? 여성으로서 강점 많습니다. 섬세하고 일단 감수성이 많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성 직장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도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혼을 일찍 하고 자녀도 2명 이상을 꼭 낳아야지만 성공적인 여성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의 육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를 맡으면서 아기를 일찍 낳아야지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도 형제를 만들어줘야지 부모가 직장 생활이나 자기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으니까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아기를 안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기를 2명 이상 낳아서 아기한테 친구를 만들어주고 키워주신 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리라 믿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 들려주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그동안의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기회가 없었죠. 네. 내가 여자들 골프하는 거를 보면은 언제 우리 여자들이 저렇게 골프를 잘 쳤어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해봐라 하니까 세계를 여자 골프는 한국 선수들이 제패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있고 또 여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두뇌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교육은 최고로 잘 시키기 때문에 노벨 수상자도 유태계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에 시부모 모시고 남편한테 봉사하고 자녀들 때문에 일생을 바치는 일로 여자들이 끝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개발해서 나라에도 헌신하고 가정에도 헌신하고 교회나 사회나 직장에도 헌신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2배 이상으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여자들이 기회만 줘주고 자기네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은 뭐 여자 골프고 뭐 바느질이고 모든 거 애기 키우는 거에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한국 여자가 세계의 어느 여성보다 떨어지지 않을 텐데 참 세무서의 서장까지 남자 사회의 직장에서 서장까지 했다고 하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본인이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그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을 제치고 서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그러한 희망이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못할 거 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후배 세무 공무원들한테 늘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은 앞으로 나는 여기 들어오는 여자고 남자고 사장을 목표로 하고 들어와라. 네. 예.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라. 성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나는 극동방송의 사장이 내 목표다. 그리고 직원들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다은 세무법인 다은에 네.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세금 좀 많이 깎아주세요. 네, 아주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권사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